그래서 정의만 한 거기 때문에 별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없다. 설계 사진 찍어라 빨리. 쌤 지울. 찍어주세요. 어? 찍어주세요. 찍고 지울 거다 이거. 됐습니까? 자, 다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요게 아마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 건데 자연 선택설입니다. 너희들 자연 선택설 누가 얘기했는 줄 아나? 다윈이 얘기했다. 다윈. 그래서 여기다가 다윈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연 선택설. 그래서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과잉 생산, 그 다음에 개체 변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과잉 생산, 개체 변이. 자,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생존 경쟁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경쟁을 하겠니? 그러면 주로 먹이겠지, 맞지? 그 다음에 서식지, 아니면 배우자, 뭐 이런 것들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합니다. 생존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적자 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 선택된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때 살아남은 놈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이 선택했다. 그래서 자연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 선택된 놈이 뭐가 되냐면 진화가 일어납니다. 진화가,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보면 핀칫에 불이 할 거예요. 핀칫에 불이. 너희들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칫의 불이 모양이라고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봤나? 그래서 처음에 과잉 생산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하지 않은 자식들을 많이 놓더라 이 말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처음에 풀이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풀이 모양이 여러 가지. 이게 풀이 모양이 바로 우리 형질 차이가 되겠지, 맞지? 개체 변이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개체 변이.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사는 데가 갈라파고스 군도가 뭐냐면 섬입니다. 섬, 알겠지? 섬이 여러 개 있는 걸 갖다 섬이라고 군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크고 단단한 씨앗밖에 없어요. 먹이가 크고 단단한 씨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대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생존 경쟁을 하겠지, 맞지? 생존 경쟁을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적자 생존, 살아남는 놈이 누구냐면 큰 부리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요놈. 요놈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놈들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 선택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섬에는 이제 뭐 날카롭게 생긴 부리를 갖고 있는 핀칫에 이런 것들은 다 죽고요. 큰 부리에 핀칫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거기서 진화된 거다. 그래서 그 섬에는 큰 그 씨앗을 먹을 수 있는 부리 그거를 갖고 있는 핀칫에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 그래서 핀칫의 부리 요걸로 우리는 자연 선택설을 설명했는데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나오는 얘는 딱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핀칫의 부리,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내성이 있는 세균. 그렇게 세 가지 나오니까 세 가지가 나중에
문제집에는 이런 데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좀 알아놓으면 되겠다. 책 좀 보지. 자, 책에 210쪽 갑니다. 210쪽에 자, 1번 진화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진화 동그라미 쳐서 뒤에 줄 쳐라. 여러 세대에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 여러 세대에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번 변이 동그라미 쳐서 같은 종 줄 쳐라. 변이는 반드시 같은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뒤에 형태나 습성 등의 형질 차이, 거기다가 줄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변이에 해당하는 게 그 밑에 표 있습니다. 유전적 변이 동그라미 치고 비유전적 변이 동그라미 쳐라. 그래서 유전적 변이가 뭐야? 그러면 오른쪽에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게 유전적 변이고, 그 다음 뒤쪽에 자손에게 유전되며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거기다가 줄을 칠 수 있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얘 두 개 묶으세요. 그래서 얘 두 개 묶어서 그런 얘가 나오면 우리가 유전적 변이라는 사실만 좀 알아놓으면 되겠다. 앵무새, 깃털색이 다양하다. 앵무새라는 같은 종에서 깃털이 다르게 보인대. 그래서 그런 건 유전적 변이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팽이 껍데기 무늬, 색, 나선 방향이 다양하더라. 이 말도 달팽이가 같은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같은 종이면서 무늬, 색, 나선팔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비유전적 변이 보자. 비유전적 변이. 뒤에 줄쳐라. 환경의 영향 줄치고요. 뒤쪽에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밑에 얘 있습니다. 얘 두 개 또 묶어 놓으세요. 그래서 훈련으로 팔 근육을 단련해서 팔이 굵어진 요런 거 유전되지 않습니다. 비유전적 변이다. 카렌족 여인들은 어릴 때부터 목에 황동 목걸이를 걸고 생활하면서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이 카렌족 애들이 왜 목을 길게 하겠니? 왜 어릴 때부터 힘들게 이 목을 갖다 이렇게 쭉쭉 늘리겠니? 미인의 조건이지요. 이쪽 카렌족은 목 긴 여자가 제일 이쁜 여자야. 알겠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니 지금? 미인의 조건은 뭐지? 우리나라 미인 조건 키 160 밑에 뭐 이런 조건. 우리나라도 미인의 조건은요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왜 그랬냐면 요 당시 때는 못 먹고 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못 먹을 때니까 이렇게 둥둥한 여자들만 보면 사람들이 막 이쁘다고 난리를 쳤었어요. 알겠죠? 근데 살만하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요렇게 줄기 시작하지. 이렇게 줄기. 요즘 구등신도 있나? 네? 없나? 아니 요즘 구등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8등신 미인 그랬는데 요즘 구등신 하는 거 같던데 맞나? 효림이 몇 등신이야? 몰라요. 몰라? 그 예전에 보면 야 이 등신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 진짜 심한 욕이다 맞죠? 등신, 같을 등자에 몸신자, 가로 세로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우와. 그러니까 진짜 욕. 처음 알았어. 맞아? 가로 세로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몸뚱아리가 가로 세로가 같은 뭐야? 이렇게 생긴 거야. 정정하게 말. 정사각형처럼 생겨가지고 뭐 심한 욕이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B. 다윈의 자연 선택설. 자, 1번에 자연 선택설 줄치고 앞에 별표 3개 때려라. 자연 선택설. 자, 자연 선택설 그러면 뒤에 보니까 다윈의 진화론. 다윈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다윈.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 그래서 선생님 진화 과정을 외우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밑에 표에서 외웁시다. 줄쳐라. 과잉 생산과 변이. 그래서 과잉 생산의 정의가 뭐냐면 뒤쪽으로는 그냥 읽어볼게.
생물은 먹이나 생활 공간 등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옛날에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보세요. 너희들 뭐 할아버지 세대 때 보면 형제가 뭐 제일 작으면 9명, 많으면 15명 이렇게까지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과잉 생산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많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 그 밑에 과잉 생산된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형태, 습성, 기능, 형질 차이 이게 변이지 맞지? 그래서 변이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많이 놓고 봐야 돼요. 많이 나야 자식들 중에 공부 잘하는 놈 있고 공부 졸라 못하는 놈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집안에 한 놈만 잘 되면 되지. 그 놈이 다 먹이 살리면 되지 맞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처럼 생존 경쟁 줄치세요. 생존 경쟁.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부모님들 나무랄 게 아니에요. 이게 자식을 갖다가 너 부모가 한 10명 낳았으면 너한테 그렇게 잔소리 안 합니다. 공부하라고. 근데 한 명 아니면 2명 낳으니까 금마밖에 없으니까 금마한테 다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자연 선택성 그거죠. 다음 생존 경쟁 줄쳐 쓰면 오른쪽에 쌤 읽어볼게. 개체 사이에 먹이, 서식지, 배우자 이런 것들을 두고 생존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밑에 자연 선택 줄쳐 뒤쪽에 보면 생존 경쟁에서 자 줄쳐라 환경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아. 그거 줄치고 작은 별표 하나 때리래.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요런 얘기를 한다. 이 생존 경쟁에서 이 필기할 필요 없고 유전자가 우수한 애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그러면 맞아 틀려? 이거 틀린 말이 돼. 알았지? 어떤 놈이 살아남냐면 요게 방금 전에 줄쳤는 것처럼 환경에 적응한 놈이 살아남아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진화 마지막으로 진화 줄치고 이러한 자연선택 과정이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생물의 진화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오른쪽에 진화에 관한 가설이라 그래서 줄만 좀 쳐라.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자, 용불용설. 이게 뭐냐면 용자가 한자로 쓸용자다. 쓸용자. 불자가 아니 불자겠지. 써지 않으면 발달하지 않고 쓰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를 설명했냐면 오른쪽에 그림 보이죠? 오른쪽 페이지 봐라. 기린 보이지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 기린이 지금 이 그림은 자연 선택설로 설명하니까 이건 필요 없습니다. 쌤 봐라. 이 용불용설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믿어지지 않는데 이 기린의 목을 갖다 용불용설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처음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린이 원래 크기가 얼마 안 컸다. 왜냐면 먹이가 충분히 내가 먹을 갖다가 길게 안 늘려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먹이를 다 먹고 어떻게? 높은 곳에 이제 먹이가 있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목을 쭉쭉 늘려야 된다. 저걸 먹기 위해서 계속 쭉쭉 늘려.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 그래가지고 기린의 목이 이렇게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용불용설이에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거. 맞는 것 같지 않나? 맞지? 우리가 쓰면 쓸수록 발달하게 돼 있어요. 맞지? 그런데 사실상 이게 유전될까? 유전되지 않습니다. 맞지? 그래서 용불용설이 맞아지지가 않는데 그거 잠깐만 쌤 읽어볼게. 많이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퇴한다. 이래가지고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계속 사용한 결과 현재와 같이 목이 길어졌다. 한 개점.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가 않거든요. 맞죠? 그래서 용불용설은 맞지가 않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기린의 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221쪽 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보면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고 기린의 목 길이는 다양했다. 요거지.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다. 과잉 생산. 기린의 목은 긴 거도 있고 짧은 거도 있다. 개체 변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봐라. 목이 짧은 기린은 생존에 불리하여 대부분 죽었고 목이 긴 기린은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먹이가 높은 곳에 있게 되면 생존 경쟁에 의해서 목이 짧은 기린은 다 죽었다 이겁니다. 알겠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되었다. 그래서 걔네들이 진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기린의 목은 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 자,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작은 별표 3개 때리고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 줄쳐라.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 자,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자, 줄 치세요.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그 다음 뒤에 부모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 처음 시작할 때 개체 변이지. 아까 목이 긴 기린이 있었고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지? 그거 설명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얘네들이 목이 긴 기린이 뭐 진화해가지고 걔네들이 다음 세대에 계속 이렇게 가잖아. 맞지? 그래서 그것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걸 갖다 설명을 해줍니다. 뭐로 설명해 주냐면 처음에 개체 변이가 나타나는 요 이유는 돌연 변이 때문입니다.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지 맞지?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부모한테서 자식한테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거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중에 멘델이라는 사람 나오지? 그 다음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염색체에 뭐 유전자가 있어서 그게 이제 자식들한테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지 맞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이라 보니까 한계점이 나왔다. 나중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겠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의 한계점 뭔지 외워두세요. 그 다음 그 밑에 2번 가자. 2번 별로 필요 없는 소리인데 자연 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그래서 먼저 과학에 보면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유전학, 분자생물학 이런 다른 학문 분야 발전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래 돼 있는데 사회 거 하나 알아둡시다.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줄쳐라. 자본주의 사회 발달에 영향 줍니다. 왜냐하면 생존 경쟁해야 되잖아. 자본주의에서도 그렇지 맞지? 그래서 그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쯤에 줄쳐라. 제국주의 출현, 식민 지배 정당화. 그러니까 강한 놈만 살아남으니까 니는 나의 식민지다. 그런 것도 다 정당화시킨 그런 상태였다. 그래 보면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뭐 철학, 사회, 그 다음에 정치 뭐 이런 분야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1번부터 3번까지만 문제 한번 풀어보지. 야야야야 문제 풀어라. 정환아 문제 풀어라.
여자들은 머리가 여름 되면 많이 덥지. 머리카락이. 어? 충돌이랑 그래, 그거 다음 주에 쌤 해줄게. 6월 1일에 너가 모의고사를 치니까 다음 주에 선생님 물리만 좀 해줄게. 근데 저희 학교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저희 지금 뭐 하냐면 화학 뭐라고 했지? 공부해란 거였지? 그런 거 하는 데도 있다. 아, 이거. 지금 딴 어디 학교도 그럴걸? 어디 결합배우고 그럴걸? 저희만 되게 느린 줄 알았어. 자, 답 불러줄게요. 자, 1번에 1번 진화, 2번에 변이, 그 다음 3번에 돌연변이, 생식세포, 2번에 OXOX, 3번에 XOO. 이렇게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자, 다음 페이지 212쪽. 212쪽에 쌤 필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설명만 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자연 선택에 해당하는 예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 예 세 가지. 그래서 예 세 가지를 보면서 이해를 좀 하자. 그래, 먼저 타이틀부터 줄치자. 동그라미 1번에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 줄치고, 그 다음 그 밑에 2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 줄치고, 3번에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그렇게 줄 때를 놔라. 알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강의에 4번에 나방의 자연 선택. 그렇게 해서 4가지 정도만 봅시다. 4가지. 자, 그러면 먼저 타이틀만 줄쳤으면 제일 첫 번째로 다시 올라갑니다. 1번 변이와 자연 선택. 자,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중에는 환경 적응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이러한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별로 필요 없는 소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데 잘 봐라. 지금 여기가 생물 파트잖아. 생물 파트인데 여기서 내용은 쉽거든. 내용은 쉬운데, 근데 나중에 문제 풀면 좀 틀리는 게 많이 나온다. 그럼 틀리는 게 왜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돼요. 내용은. 자, 그래서 핀치 부리의 자연 선택 보면 뒤쪽으로 쌤 잠깐 읽어볼게. 한 종의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각 섬에 적응하여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른 부리를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섬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데가 갈라파고스 군도에, 알겠지? 근데 지금 한 종의 핀치새 이렇게 돼 있거든. 한 종의 핀치새. 근데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섬마다 먹이가 다 틀릴 거 아니야, 맞지? 먹이가 다 틀려가지고 요 섬에는 뭐 딱딱하고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뭐 먹이가 있으면 아까 두꺼운 그런 부리를 갖고 있는 핀치새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물고기를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날카로운 부리를 갖고 있는 핀치가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보니까 선인장밖에 없다. 그럼 선인장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리만 살아남잖아. 그럼 발에
여기 있는 핀칫에 여기 있는 핀칫에 얘들은 같은 종이다 하면 맞아 틀려. 이런 게 문제로 나와. 각 섬에 있는 핀칫을 같은 종이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대. 이 지금 부리 모양이 다 달라졌잖아 맞지? 얘들은 같은 종이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핀치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자. 남아메리카의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로 날아들어서 각 섬에 출처다. 부리의 모양이 다양한 많은 수의 핀치 줄치세요. 그래서 이게 개체변입니다. 알았지? 부리가 여러 개 나왔다 개체변이에요. 근데 그림 보자 그림. 선인장이 많은 섬에는 부리가 길고 뾰족한 핀치,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는 부리가 크고 두꺼운 핀치 이렇게 자연 선택되지 맞지? 그래서 방금 전에 두 개 읽었던 거 두 개 묶어서 서로 다른 종이라고 적어두세요. 서로 다른 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자연 선택.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사람이 비율이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우리 정상은 적혈구가 원반 모양이에요. 근데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기역자 형태 남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도 만들어지고 요거도 만들어지니까 개체변이다. 개체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파란색은 남모양 적혈구의 유전자 빈도를 갖고 있는 놈들이고 그게 연두색은 말라리아가 출몰하는 지역인데 그 밑에 있는 걸 쌤이 읽어볼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헤모글로빈 유전자 돌연변이 일단 줄치세요. 유전자 돌연변이 일반적으로 생존을 불리하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지? 산소 운반이지. 그러니까 얘가 산소 운반을 잘 하고 얘는 못할 거니까 생존을 불리합니다. 알겠지? 근데 그 밑에 읽어보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말라리아의 저항성이다. 자 그럼 봐라. 얘들 둘한테 말라리아 요게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상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죽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남모양을 갖고 있는 놈들은 여기서 좀 살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지금 생존 경쟁을 한 거다. 알겠지? 생존 경쟁. 그래서 나중에 자연 선택된 놈이 누구냐면 남모양을 갖고 있는 놈들이 자연 선택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진화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 아프리카 지역에 말라리아가 출몰하는 지역에는 정상인들보다는 남모양을 갖고 있는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산다 이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 밑으로 계속 읽어볼게.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다. 자연 선택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항생제 내성 세균의 자연 선택 이래가지고 그 밑에 첫 번째 그림 보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 그냥 정상 세균. 그러니까 얘도 처음 출발이 요렇게 어떤 정상 세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의 뭐가 있냐면 내성이 있는 세균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정상세균, 내성세균, 개체변입니다. 이것도 알겠지? 근데 요 상태에서 뭐를 갖다가 투여를 하냐면 항생제를 갖다가 투여를 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잖아. 그러니까 정상세균들이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들 수는 줄고 이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들은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존 경쟁에 의해서 얘들이 살아남지. 그래서 자연 선택되는 게 요런 놈만 자연 선택되거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런 놈들만 남아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사진 잘 보자. 많은 세균 중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일부 존재를 하고 있다. 개체변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해요.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정상 세균들이 막 죽는다. 시간이 경과하니까 정상 세균보다는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 많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또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정상 세균 다 죽고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균만 살아남고 걔네들이 진화한다 이겁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4번에 보면 나방의 자연 선택. 그래서 나방의 자연 선택은 뭔 말이냐면, 자, 나방은요, 요렇게 흰 나방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검은 나방이 있습니다. 개체변이. 알았지? 근데 산업혁명 전에는 보면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겉을 표현하고 있는 걸 지으르라 그러거든요. 이런 건 아직 몰라도 됩니다. 나무 겉을 표현하는 게 지으르인데 이 산업혁명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공해가 오염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이 지으르가 거의 흰색들이 많아요. 흰색들이. 그런데 나방이 이 나무에 흰색도 붙을 수도 있고 검은색도 붙을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붙는데 개체변이. 근데 새가 있어. 새 눈에 누가 많이 보이냐면 흰 지으르 위에 검은색 나방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산업혁명 전에는 얘가 자연 선택된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은 주로 사라지고 산업혁명 전에는 흰 나방들이 많더라. 그렇게 진화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산업혁명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해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지으르들이 거의 막 검은색이에요. 나무 표면이 거의 검은색이에요. 그럼 여기서 흰 나방이 있을 수 있고 검은색 나방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새한테 이제는 흰 나방이 많이 보이겠지, 맞지?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얘가 자연 선택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는 내용입니다. 알겠지? 다음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다양한 생물의 출현과 진화 이래가지고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주므로 다양한 지구 생태계에서 생물은 각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자연 선택된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현재와 같이 생물종은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D. 지구의 생명체 출현을 설명하는 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느냐 이건데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들어보면 됩니다. 나중에 학성고가 보면 이쪽 부분에서 아마 설명을 조금 해줄 건데 그거 가볍게 들으면 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아마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럼 너희들 봐봐. 예전에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앞에서 배웠지,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배웠지, 맞지? 그래서 지구에 보면요, 원시 지각, 원시 바다. 근데 원시 지각,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에 마그마 바다일 때 보면 요게 H2O, 요거는 요 원시 바다 만든다고 다 사라졌지? 그 다음에 질소나 암모니아나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도 쭉쭉 있었고 수소 나라같이 없이 요렇게 될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원시대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알았지? 근데 지금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냐면 우리 최초의 생명체가 누구예요? 남생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다 속에서 만들어졌지, 맞지? 그러니까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오존층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해양에서 생물이 먼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느냐, 세 가지 출처라. 화학 진화설 줄치고, 심해 열수구슬 줄치고, 우주 기원설 줄맞히세요. 알겠지? 요것도 그냥 가볍게 들어보면 됩니다. 화학 진화설이 뭐냐면 뒤쪽으로 쌤 한번 읽어볼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자, 줄쳐라. 무기물로부터 아미노산과 같은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 줄치고, 그 밑에 줄치자. 간단한 유기물로부터 단백질 핵산 같은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 그래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원시 대기 있었지 맞지? 그러니까 원시 대기가 바다에 녹을 수 있나 없나? 녹을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얘들이 녹으면 이 원시 대기가 간단한 유기물을 만든대. 간단한 유기물.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유기물은 누구를 얘기한다 생각하면 되냐면 아미노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지? 근데 이게 지금 교과서에 실린 이유가 요게 실험으로서 알아낸 겁니다. 실험으로서 어떤 실험이냐면 밀러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러가 이런 기체들 가지고 어떻게 물속에서 간단한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걸 실험을 한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한 유기물에서 이제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맞지? 그래서 여기서 말한 복잡한 유기물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얘는 아직까지 생명체 아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 간단한 유기물에서 복잡한 유기물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실험으로 알아냈어요. 누가 알아냈냐면 폭스라는 사람이 실험으로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냈다. 알겠지?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유기물 복합체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유기물 복합체가 뭐 있어요? 그러면 코아 세르베이트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피어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리보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유기물 복합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 복합체가 나중에 원시 세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화학적 진화설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요런 화합물들 가지고 이런 유기물도 화합물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런 거를 만든다 그래서 화학적 진화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밑에 심해 열수구설 이렇게 보면 자 뒤쪽으로 쌤 읽어볼게. 심해 열수구가 뭐냐면 바다 밑에 심해 여기 보면 이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온도가 높은 물이 나오는 곳. 그걸 갖다 우리는 열수구를 한다.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구멍에서 메탄이나 암모니아 이런 게 풍부하여 높은 온도가 유지되어서 유기물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요런 데서 요 주변에서 메탄 같은 요런 거 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유기물이 만들어진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기원설 우리가 운석이 날아오잖아 맞지? 그래서 운석에 의해서 생명체가 처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요 말 믿어지지가 않고요. 우주기원설도 믿어지지 않고 이게 보면 실험에 의해서 좀 만들어졌잖아 맞지? 그래서 화학적 진화설이 좀 나오는 내용인데 이 화학적 진화설은요 언제 배웠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혹시 융합과학을 갖다가 선택을 하면 융합과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알겠지? 근데 다른 데서는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너가 학교에 요거 설명하다나 코아 세르베이트하고 이런 거 설명 안 하지 맞지?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고사에 이 시험 문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거 설명 안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본 거는 학생부가 보니까 학교에서 너 프린트 나눠주지? 너 프린트 안 주나? 안 줘? 주나? 그래. 그 프린트 안에 보니까 요거 밀러 실험 이런 게 그게 보면 실험으로 있더라 알겠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험 범위 들어갈 때 쌤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밑에 4번, 5번, 6번 문제만부터 풀어봅시다. 엄마가 카드 줬을 거야. 결제 좀 하고.
얘네들 슬기네. 안녕. 자, 쌤 다 불러줄게요. 자, 4번에 기억의 변이, 미연의 자연 선택. 그 다음에 5번에 OXO. 6번에 1번 미연. 2번에 디귿. 3번에 기억이야. 뒤에 나와 있는 실험 요 탐구 A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그 뒤에 216쪽부터 219쪽까지 다음 시간까지 숙제하라 그랬지? 그러면 한 7, 8분 남았으니까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